그지? 접선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그냥 쭉 문제 풀면 돼. 공식들만 잘 외워서 공식들 활용하는 것만 한번 확인하고 빨리 마무리 합시다. x 세제곱 위의 점 1,1에서 접선과 1,1 여기에서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이렇게 접선에 관련된 공식들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 y는 x 세제곱이니까 한 번 미분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또 한 번 6x죠. 얘를 0으로 하는 것이 변곡점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0이야. 그죠? 0이고 여기가 1이야. 외워야지? 1이지? 1대 2의 비율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는데, 수능에 이 3참수 관련 특징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변곡점으로부터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라인은 전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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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여기 접선을 가르치는 거야. 여기가 변곡점이 1이고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이 비율로 금방 바로 찾을 수 있고, 3참수 이 특징은 꼭 알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바로 넓이 공식을 써서 얼마지? 몇 분의? 12분의 요거에서 요거 뺀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의 4제곱. 4제곱은 8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27. 정답이 1번. 이렇게 바로 처리하면 돼. 알았지? 두 번째 31번은 빼기 하면서 연습하는 거니까. 자, 두 개 직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접선이, 여기 봐라, 여기 1이고,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럼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둘러싸인 넓이 얘를 구하래. 근데 여기 빼기 함수를 만들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근데 이렇게 접하고 똑같은 게 돼. 그지? 얘가 밑으로 가고, 그거보다 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빼기 함수를 만들어도 2차 빼기. 이게 둘 다 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잖아. 거기서 빼기 직선을 빼도 이 x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는 거 똑같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두 개 대칭이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3이 되겠지. 인테그랄 1에서 2분의 3까지. 제 식은 x-1의 제곱의 dx. 이 자체를 적분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걸 평행이동해도 돼. 평행이동 잠깐 연습을 시켜줄게. 좀 쉽게 풀려면 여기 마일을 해버리는 거지. 마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는 x 프릴이 들어가야 돼. x 프릴.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2분의 1까지 x의 제곱 dx 얘를 되는 거지. 얘는 적분하기 쉬운 거니까. 그럼 이게 3분의 1에 x 세제곱. 세제곱은 8분의 1이죠. 그래서 요 하나가 24분의 1. 그 두 개 있잖아. 따라서 12분의 1. 정답은 4번. 이렇게 빨리 풀면 된다 이거야. 빼기함수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얘들아 알았어? 빼기함수 잠깐 연습시킨 거고. 그 다음에 개념 5번 가볼게. 개념 5번. 개념 5번은 좀 정리할 게 있어. 개념 5번은 지금 뭐하고 정리할 거냐면, 이건 거기 보면 역함수 그래프와 정적분. 이건 되게 중요해. 두 가지를 많이 붙는데, 그림을 좀 이용해서 파악을 할 거야. 이건 잘 봐야 돼. 수능에 많이 나오는 또 다른 함수. 바로 역함수 그래프.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 하나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 이게 y는 fx다. 그럼 역함수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서 얘가 역함수죠. 그래서 이 역함수끼리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있어요. 이럴 때는 요 위의 넓이 있죠. 위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직접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함수가 주어져서 이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 대칭을 이용해서 이 시선을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똑같이 fx라고 하고 얘가 역함수라고 하면 역함수의 요 부분을 구하라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건 결국에 뭐냐면 시선을 바꿔서 말이야. 어디를 구하는 거가 똑같냐면 여기를 구하는 거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문제 갖고 해줄 건데,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을 빼.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정적분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갖고 설명을 좀 해줄게. 두 가지 타입의 문제다 이거야. 32번은 그래서 자 1의 함수 값이 1의 함수 값이 1이야. 그 다음에 1, 2, 3, 4 4의 함수 값이 4야. 1, 2, 3, 4 이렇게 이 두 개를 제외하는 연소함수가 있어요. 연소함수가 이렇게 그려줄게. 이 함수에 1에서 4까지 적분한 걸 S라고 써요. 여기 S. 오케이? 그러면 자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게 y는 x선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 관찰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이겠지. 역함수의 관찰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y는 x에 대칭시켜서 역함수를 관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시선만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시선을 바꿔보지 않은 친구는 잘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게 y는 fx잖아. 그러면 a를 넣어서 b가 나왔고 c를 넣어서 d를 나왔다.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봐. 시선을 바꿔서 역함수에 b를 넣었더니 a가 나왔고 역함수에 d를 넣었더니 c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서 보는 요 함수 자체가 역함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시선 바꾸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역함수를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어. 근데 이 g 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게 1에서 4까지 이 역함수를 적분하면 얼마 되냐? 얘가 k-s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거 봐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굳이 이 역함수를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 근데 그러지 말고 시선을 이쪽으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얘 1이죠. 여기가 4니까 얘도 4죠. 이쪽으로 바꿔서 1에서 4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냐면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 그럼 여기 사다리꼴 있지? 사다리꼴하고 여기 있는 곡선 부분과 직선이 둘러싼 요 두 개를 합친 게 역함수의 정적분의 값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대칭해서 구하지 말고 시선만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넓이다 이렇게 읽으면 빠르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냐? 보이지? 여기까지 얼마? 이렇게 전체 정사각형 16이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1이지. 그지? 그러니까 16에서 1을 빼면 15야. 15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면적이 S잖아. 요 밑에가 S잖아. 그죠? 그냥 S를 빼주면 되니까. 답은 15-S. 그래서 K값은 얼마? 15. 정답이 5번이다, 이게. 얘들아, 알았어? 그러니까 요 방식을 쓰면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야. 재영 알겠어? 자, 재영이 아니지, 정우. 33번 볼게.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는데 33번도 여러 가지 풀이를 할 수 있거든. 쌤이 한다는 건 항상 꼭 나오니까. 33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6,6하고 0,0을 지나는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잘 봐. 근데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fx에서 x를 빼기 함수잖아. 요 값이 6을 얘기해 주잖아. 자, 이건 어디를 의미하냐면 빼기 함수니까 이 그래프하고 y는 x, 요게 y는 x잖아.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둘러싸인 넓이가 6이래.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가 6을 가르쳐 준 거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6에서 여기 잘 봐야 돼. 역함수를 뺀 건 얼마냐? 자, 연습을 꼭 하셔야 돼.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수능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역함수지? 그러니까 시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는 거야. 0에서 6까지 시선을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야. 알겠니? 거기서 요 빼기 함수잖아? 6이라는 함수에서 역함수를 빼주는 거야.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이게 6이라는 함수가 뭐냐면 y는 6이 이렇게 되는 거야. 시선을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보면 y는 6 이렇게 된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원래 있던 함수 자체가 역함수야. 이 함수. 하고 둘러싸인 넓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얘를 구하게 되는 거야. 66에 36의 반이니까 18이잖아. 근데 아까 6이었잖아. 답은 그래서 얼마? 24. 이렇게 처리하겠다. 얘들 알았어? 굉장히 중요해. 특히 이과생은 꼭 알아야 돼. 이 방식을 이용한 시험이 많이 나온다. 자, 몇 개 더 연습해볼까? 비슷한 문제인데 익숙해질 때까지. 34번은 거기에 f 함수가 주어졌어. 루트 x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것에 역함수가 지래. 역함수는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질문이 0에서 2까지 역함수하고 그 다음에 2에서 6까지 f함수. 이거 적분하면 얼마나? 요거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루트 함수는 2부터 정의되지?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자, 해볼게. 역함수를 보는 거야. 역함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0하고 2 이렇게. 그럼 2가 나오게 하는 얘는 누구냐? 이 값이 2가 되면 되니까 요 안에 값이 4거든? 따라서 여기 찾으면 여기가 6이야. 지금 봐 이제.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0에서 2까지 요 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가 돼. 그런데 거기다 2에서 6까지 원래 함수를 다시 적분해. 이거 두 개 합치는 거죠. 따라서 직사각형 답은 12. 이렇게 된다, 이게. 필기. 자, 1에서 4에서 연속인 함수. 1에서 4까지 연속인 함수. 근데 연속인 함수니까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y는 x선이 필요하겠지.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 근데 얘는 증가가 돼. 미안. 여기가 얼마냐 물어봐. 1에서 4까지. 근데 뭘 줬냐면 거기 봐. 가에서 1의 함수값보다는 4의 함수값이 크다. 다시 말하면 증가를 그려라 이런 얘기고. 가는 끝. 4F4야. 4F4는 뭐냐면 여기의 함수값이 F4잖아. 그죠? 그러니까 4F4는 이렇게 된 직사각형을 얘기해. 거기에서 F1이거든. 여기가 1F1이야. 그러니까 4F4를 곱한 이 직사각형에서 1F1 여기에 있는 함수값을 빼래. 그러면 어디만 남냐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직사각형 빠진 요 넓이가 나와. 근데 이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20이라고 했어. 맞지? 근데 우리가 다 조건에서 1에서 4까지 적분한 거. 1에서 4까지 적분한 원래 함수의 물음표랑 역함수를 하는데 1의 함수값이야. 그럼 1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부터 4의 함수값. 이렇게 해서 시선만 바꾸면 요 함수하고 얘가 바로 역함수가 보이는 거거든. 이 함수를 적분한 값이 같대. 여기하고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도 물음표다 이거야.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했어? 2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음표 하나는 얼마야?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이다 이거야. 정답 3번. 얘들 알았지? 적분을 하거나 뭐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 얘들아 이해가 안 가? 다음에 36번. 자, 계속 연습시킬 거야.
자, 거기 3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것과 역함수 gx에 대해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요. 나왔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fx와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야. 요거와 여기 봐야지.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함수가 있어.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든. 얘하고 역함수끼리 둘러싸인 넓이는 그냥 직선하고 요 둘러싸인 넓이. 그게 바로 y는 x죠. 이렇게 구해가지고 요거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똑같으니까 요거의 2배. 똑같으니까 이거의 2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하고 x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해야 되니까 둘러싸인 넓이는 빼기 함수를 만든다 했어요. 그죠? 빼버리면 얘는 x제곱과 이렇게 되거든. 이거 익숙하다 이거야. 뭐야? 뭐가 나오는 거냐면 0에서 접하고 1을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된다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함수 여기 둘러싸인 넓이인데 그럼 역함수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죠. 근데 여기 동일하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의 2배. 근데 이거는 3차에 접선이 또 나왔지. 그럼 공식을 쓸 수 있어. 얼마? 12분의 1에 요거에 대제곱. 그러니까 12분의 1이지. 두 개 있잖아. 따라서 6분의 1이다 이게. 그래서 요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 자, 일단 필기하고. 뭐로 돼 있냐? 그 그림 봐봐 이미. 여기 y는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f 함수는 여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f래. 그리고 g는 역함수인데 그럼 여기에서 대칭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게 g겠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 여기에서는 이렇게 거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을 s라고 한 거야. 그리고 요 부분을 얼마라고 했냐면 t라고 한 거야. t. 그리고 뭘 줬냐면 교점 여기가 1이라고 줘요.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줬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1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y는 역함수 관계는 y는 x선은 대단히 중요하지 얘들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s하고 t를 한번 더해보래. s 풀 t. 얘가 과연 얼마냐?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럼 식이 누가 주어졌냐? 이 fx가 루트 ax 풀 b래. 근데 ax 풀 b잖아? 그런데 1,1 지나고 3,3 지나고 그대로 푸는 거죠. 루트 1,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1. 다시 말하면 a 풀 b는 1이지. 그죠? 루트 3a 풀 b가 3이다 이거야. 그러면 3a 풀 b는 9다 이거지. 그럼 연립해서 2a는 8이잖아. 따라서 a는 4죠. a는 4고 b는 마3을 얻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 식은 루트 4x 마3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거. 자, 식은 다 찾았고 그럼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실판 봐야 돼. 우리 루트 적분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루트 적분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t를 일단은 구해야 돼. 여기 봐, 여기. 이 함수의 역함수, 얘를 갖고 써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2차 함수를 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역함수 구하기를 활용했던 유일한 문제야.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더라? 우리가 x는 첫 번째 스텝 1은 니네 정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 x는 새로운 y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 다음 스텝 2는 뭐냐면 xy를 바꾸죠. xy를 맞교환하죠. 그러니까 뭐가 돼? y는 gx. 이게 바로 역함수죠.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 이게 끝이 아니지.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 번째를 잘 놓치는데 놓쳐도 문제를 풀리게끔 주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바꾸기만 한 거잖아. 그지? x의 범위가 xy의 범위가
역함수 썼으니 채아가 yx의 범위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y가 1보다 크다? 그럼 얘가 실제로는 x가 1보다 크다로 바꿔줘야 돼. 역함수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봐. 딴 데 보지 말고 거기 4x 마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 바꿔보자 이거. 스텝 1은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정리한 다음에 바꾸든지 바꾼 다음에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텝 1, 2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x에 정리하라고. 그러면 제곱을 해주고 제곱해주면 루트 없어지잖아. 3으로 옮겨. 그럼 풀3이 되지? 그리고 4로 나눠주면 x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다시 제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4x 마3 되지? 마3 넘겼으니까 풀3이지? 그리고 4x부터 일단 4로 나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스텝 1. 그 다음에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y는 4분의 x제곱 풀3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주의사항 얘를 다 쓸 거냐? 아니다 이거야. 이때 정의된 x를 봐봐. x는 4분의 3보다 크다가 되거든. 그게 y는 4분의 3보다 크다로 바꿔줘야 되고. 알겠어? 그 다음 y는 루트 값이잖아.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다시. 그지? 그 y가 바뀌어서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0에서 4분의 3 갖는 이렇게 되는 건데 x가 0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를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해서 요것만 써야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정의역이 있죠. 정의역. 이 정의역은 여기에서 y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냥 풀면 안 된다 이거. 얘들 알겠니? 선생님 둘 다 찾아야 될 때가 있나요? 그치? 원 같은 거는 둘 다 찾아야 돼. 근데 원에 관련된 건 수투 범위에는 안 나오니까 범위 찾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은 이렇게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일단은 필기해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필기. 지금 이거의 역함수를 찾았다 이거야. 역함수. 다시 말하면 역함수 지함수라고 했는데 얼마야? 4분의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찾았다 이거. 그지? 응? 자, 7번 보자. 이제 찾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건 이제 지워버릴게. 다 찾았으니까. 다 지우고. f 함수는 루트 4x 마3을 찾았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다시 말하면 지함수지. 지함수는 4분의 x제곱 마3을 찾았고, 여기 풀3을 찾았고. 이렇게 된 거죠. 얘들아, 맞아? 근데 단, 이때 x의 범위, 여기서 y의 범위니까 x가 0보다 크는 것 같아. 이 함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 다, 수능은 공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준다 했지, 그지? 이 t를 구할 때는 요거하고 요 이차함수에 둘러싸인 넓이가 돼버려. 맞아, 안 맞아? 다시. 이 직선하고 이 이차함수에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따라서 t의 값은 공식을 바로 쓰는 거야. 6분의 2차항의 개수 4분의 1이잖아. 요 위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 써요. 3에서 1을 빼면 2지. 세제곱 8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요거는 3분의 1이라고 가볍게 얻을 수 있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s인데 여기 봐. 요 s는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이 함수를 알잖아. 이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야. 알았어? 이해돼? 이 함수하고 이 함수 둘러싸인 넓이. 근데 0하고 1이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죠. 이 함수 4분의 x제곱 플 3하고 x 빼기 함수죠. 둘러싸인 넓이니까 요것을 구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은 빠지고 적분해지면 3분의 1 x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3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을 묶으면 4분의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가 빠지니까 1
3분의 4. 3분의 4에 4분의 1. 이거 얼마죠?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은 3분의 1 플러스 3에 여기 2가 어떻게 2가 들어가나? 그죠? 그지? 그럼 여기 1 3분의 4 이것도 3분의 1이 되네. 그지? 그럼 어디가 3분의 1이냐면 여기가 3분의 1이야. 여기가. 아 잠깐만 이 t는 여기 큰일 날 뻔했다. 6분의 1 4분의 1에 8인데 요런 게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야 돼. 2개 이렇게. 그죠? 따라서 3분의 2죠. 3분의 2. 그러면 여기까지는 3분의 1이다 이거야 얘들아. 여기까지는 3분의 1이야. 그래 안 그래? 3분의 1인데 요걸 빼야 돼. 요건 얼마냐? 이 직선이 1과 1을 지나니까 직선은 마이너스 x 풀1이 된다 이거야. 그거하고 y는 x하고 만나니까 요 넓이 있죠. 요 넓이가 1, 1이니까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이 반대니까 여기가 얼마냐?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건 3분의 1. 그죠? 여기까지 3분의 1.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야 된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야 돼. 그럼 이게 12분의 1이잖아. 그죠? 요런 것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이것이. 2개. 그래서 얘는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것이. 그래서 6분의 4에서 6분의 1을 뺀 겁니다. 그죠? 산수가 왜 계속 틀리지? 산수 공식이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지? 잠깐만요. 4분의 1 x에 맞는디 6분의 1에 4분의 1에 3에서 1까지 뺀 거 S가 답이 다른데? S가 왜 다르지? 선생님 S하고 T를 잘못 적었나요? T는 얼마? T는 3분의 2가 맞고 S는 이 공식을 잘못 썼나? 4분의 1의 X제곱 4분의 3 빼기 X 2배에서 2분의 1에 4분의 3 이게 산수가 틀렸네. 쏘리 얘들아 쏘리. 그래서 아까 이게 1이었고 여기는 잘못 썼어요. 여기는 뭐냐면 아까 여기 봐 이렇게 해서 여기 함수잖아. 얼마야? 4분의 3이죠. 0놈에 잘못 적었어. 여기가 잘못 적은 거야.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3이다. 그죠? 그래 안 그래? 4분의 3 그럼 여기가 4분의 3 되니까 기울기 이렇게 해서 여기 1이 아니라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은 얼마야? 16분의 9 반대니까 32분의 9가 빠져야 돼. 맞아 안 맞아? 0에서 1까지 요거 적분한 값 그죠?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적분한 값 여기에서 잘못했네요. S는 3분의 1에서 여기가 얼마라고? 16분의 9의 반대 32분의 9가 빠져야 되네. 그죠? 그러면 거기에 2배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게 얼마야? 산수가 다르구나. 32분의 1 하면 얼마야? 3, 3, 5, 96 통분은 얼마야? 96인가? 3, 3, 5, 3, 2, 96분의 31 빼기 3, 29 곱하기 누르니까 요게 뭐야? 2를 곱하면 48 48분의 29가 나오나 보다. 틀렸네 산수가? 32분의 9 왜? 아까 그럼 32분의 9인데 32분의 1로 계산했어요. 그 3분의 1 빼기 32분의 9 뭐 3분의 1 빼기 32분의
아, 9야? 잘못 적었어? 오케이. 그럼 얼마? 96분의 얼마 돼? 30, 39, 27. 9네? 그걸 반환하면, 산수가 또 틀렸는데? 산수가 이렇게 틀린 거야. 3분의 2에서, 왜 이렇게 차고 틀려? 이게 아까 얼마 나왔지? 이게 3분의 1 나왔지? 이건 맞지? 산수가 틀려요. 3분의 1에서 얼마라고? 32분의 9? 32분의 9래. 산수가 틀렸대. 맞냐? 16분의 9에 32분의 9에 그것에 반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64분의 9지. 64분의 9. 요걸 빼줘야지. 뺀 거가 위아래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2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잖아. 그죠? 산수가 왜 계속 틀려? 여기 얼마? 그럼 이게 3분의 2에 뭐야 이거? 그럼 이거 봐. 32분의 9가 이렇게 돼가지고 96분의 이번에 맞나 본데? 96분의 뭐야 이게? 64에서 39, 20분. 우리가 나보다 산수 잘하는 거야? 이게 얼마? 7. 37? 96분의 37. 이번에 맞았어? 어이씨. 산수야, 산수. 내용은 알겠지? 그래서 96분의 37을 구할 수 있고, 아까 요거는 3분의 1이었으니까, 그것의 2배야. 요거는 아까 3분의 2 했었고, 요거는 3분의 1에서, 아까 3분의 1 계산한 정적분 값에서 64분의 9, 그 삼각형을 뺀 거야. 빼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래? 더하면 3분의 2 더하기 96분의 37이니까 96으로 통분이 되겠다. 그죠? 해보면 100일. 이렇게 된다. 그럼 100일이 돼? 그래? 맞아, 이거? 96은 통분하니까. 이거 뭐? 그런가 보다. 맞네? 이게 32 곱하면 64네. 37 더하기 64. 산수니까. 따라 100일. 96분의 100일. 있어요. 그래서 정답 4번 되는 거야. 산수를 계속 틀렸네. 그죠? 얘들아, 알겠지? 산수가 좀 틀렸네. 다시, 어떻게 보면, 여기 봐. 여기 봐야지. 이게 무슨 함수야? 무리함수야. 무리함수로는 정적분하는 거 안 배웠잖아. 그래서 그것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역함수를 했더니 역함수가 익숙한 2차 함수가 나온 거죠.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 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 이거. 근데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으니까 6분의 1의 2차의 개수 차이 2의 세제곱 한 다음에 2개 있으니까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얘를 찾은 거고, 요 밑에 넓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2개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거죠. 둘러싸인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 거야. 근데 여기는 해보면 3분의 1이 나왔고, 여기 봐야지. 여기는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이 직선의 식이 16분의 9의 반등인 여기가 얼마냐? 32분의 9죠. 오케이? 따라서 3분의 1에서 또 64분의 9가 됐네? 어떻게 된 거야? 16분의 9에 32분의 9인데 그것에 또 반이구나. 반이니까 64분의 9가 되는 거죠. 산수, 씨. 64분의 9를 빼서 그거 2개. 이렇게 비웃냐? 그래서 산수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산수만 복잡한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얘들아, 알았어? 되게 중요하죠. 쌤이 틀리니까 좋은 거봐. 필기해봐. 여기 봐, 빨리. 자, 직선 위의 운동과 거리. 자, 다 끝났어요. 직선 위의 운동과 거리. 운동과 거리. 되게 중요해. 뭐냐? 자, 여기 봐. 우리가 T에서의 위치를 구하려고 그래. T에서의 위치는 당연히 무슨 위치 필요해? 0초일 때. 이게 무슨 위치야?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고.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을,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야 되거든. 위치의 변화량은 0에서 T초까지
속도를 적분해주면 된다. 이거 왜 그런지 알아? 잘 봐. 너무 간단해. 잘 봐. 이게 여기 봐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위치의 도함수라고 배웠지. 어? 야 여기 봐. 도함수를 주어지고 거기에 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뭐라고 써? 여기 적분한 값이 여기에 함수값의 뭐야? 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초이고 t초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함수값 xt하고 요 차이가 적분의 값이라고 지난번에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넘긴 거야. 얘들 알겠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야. 자, 외우기만 하면 돼. 여기 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t초의 위치를 물어. t초의 위치를 물으면 무슨 위치가 있어? 처음에 위치가 있을 거야, 처음. 거기다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도함수를 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가 위치의 변화라고. 2번은 여기하고 똑같이 연결해서 쓴 거야.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많이 묻는 게 운동거리를 물어. 무슨 거리? 무슨 거리? 운동거리. 운동한 거리는, 예를 들어서, 운동한 거리는 속도를 절대값에서 구해. 속도를 절대값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따라해, 속력. 속력을 적분만 해주면 돼. 얘들 알았지? 속도의 절대값. 운동거리. 운동한 거리는 얼마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초의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이건 최근에 시험 본 거니까. 자, 이 도함수가 누구야? 가속도죠. 가속도를 적분해주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도함수를 적분해주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을 묻는 경우는 없고 1번과 3번이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t초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한 양만큼 속도를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한 거리를 물으면 속도를 절대값에서 적분해주면 되고. 알겠지? t초의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바로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를 적분해주면 되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외워. 설명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 갖고 연습. 자, 38번 보자.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했어. 다시 말하면 처음 위치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야. 그때 시각 t에서의 속도. 속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위치의 도함수거든. 얘가 6-2t를 주어졌다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3초일 때 위치야. 3초일 때 위치. 오케이?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이 도함수를 그려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 뭐냐면 여기 봐. 여기가 3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0부터. 그럼 여기까지는 도함수가 6-t, 여기가 플러스니까 무슨 거에? 증가하다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0일 때 이 위치가 얼마라고 그랬냐? 2라고 했어요. 근데 이 3일 때 이 위치가 얼마냐고? 이 위치에 선생님 뭐라고? 이 함수값 차이가 요거의 면적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이고 0을 넣으면 이게 6이잖아. 그럼 삼각형 넓이 3, 6, 18의 반인 9지. 9의 차이가 난다 이게. 그래서 얘 얼마? 11. 이렇게 해서 11을 이렇게 찾아도 된다 이거. 공식을 넣어도 되고. 이해돼 안 돼? 공식을 외워서 처음 위치 2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0에서 3초까지 6-2t를 놓고 적분해주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구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도함수를 활용해서 이용하면 좀 쉽다 이거지. 이 방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많이 나오니까요. 39번 하지마. 39번 스킵하세요. 안 해도 돼. 안 하고 40번으로 갈게요. 40번. 몇 개 더 연습. 자, 원점을 출발합니다. 처음 위치가 얼마야? 0이지. 그 다음에
t초의 속도. 얘는 위치의 도함수야. 위치의 도함수가 8-4t가 되는 거죠.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p위치. 자, 선생님 뭐라고 했지? 방향전환은 무슨 함수에서? 위치 함수에서. 요거의 위치 함수의 극점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점. 방향전환은 위치 함수의 극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도함수를 가르쳐 줬어요. 도함수가 얼마냐고? 음수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2다 이거예요. 2. 그럼 여기까지는 증가니까 이렇게 되는 극점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처음 위치는 얼마라고? 여기가 0, 여기 처음 위치가 0이라고 주어졌어. 여기 위치함수의 극점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때 위치로, 그러니까 이 함수값의 차이가 결국에 이 넓이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럼 0을 넣게 되면 0 넣으니까 8이잖아. 그럼 8이 16의 반. 8이 16의 반, 8이지 뭐. 위치 차이가 8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8 됐다 이거예요. 답이 8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해를 하면서 풀면 더 빠르다 이거. 얘들아 알았어? 8 이렇게 된다 이거. 41번. 어느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P점을 지나면서 16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고 B는 A가 P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P 지점을 지나서 A를 따라갔대요. B가 P 지점을 지난 T초의 속도가 2t 플러스 2. A와 B가 만나는 시각은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인가 이렇게 됐어? 자,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씩 해석해 줄게. 뭐가 같다? 위치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위치가 같다. 이해됐어? 그러면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A의 위치는 처음 위치가 얼마였어? 0으로 출발하면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0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0에서 몇 초까지는 좀 있다. 이거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 도함수가 16이라고 가르쳐줬어. 그죠? 요건 조금 있다. 이거랑 얘도 처음 위치가 P 지점을 통과하니까 P 지점을 0으로 처리하면 0에서 몇 초까지? 거기에 질문이 그거잖아? B가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2t 풀 2야. 2t 풀 2의 dt가 된다, 이거. 자, 근데 여기 잘 봐. P 지점을 통과한 지 T초가 지났대. 그럼 얘는 얼마 더 걸려? T 풀 2죠. 왜? 2초 더 빨리 갔다며. A가 P를 지난 지 2초 후에 B가 통과하기 시작했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얘가 8초야. 그럼 실제로 얘는 몇 초 걸린 거야? 10초 이렇게 걸린 거지. 이해가 안 가? 지민 이해돼? 안 돼? 여기 봐봐. P에 A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B가 갔다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만났대.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뭐 예를 들어 5초 걸렸어. 그럼 A는 몇 초 걸린 거야? 얘가 7초 걸린 거지. 그 얘기잖아. 그럼 T초면 T풀 2초 걸린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정우 이해돼? 그럼 얘 접근해주면 16의 T풀 2가 생길 거고 얘는 얼마니? 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4T가 되고 마이너스 32는 0이죠. 2하고 16이네. 1, 1, 2, 16.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그러니까 T는 2하고 음일 수 없죠. 따라서 16초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알았지?
필기하세요. 자, 직선 궤도를 30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차에 제동을 거는 제동 체크패.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T초의 속도는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속도 VT 그래프예요. 얘가 얼마냐면 위치의 더함수인데 30-2t가 된대. 자, 우리 제동 그래프는 제동이 나오면 무조건 외워. 0에서 출발해서 위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위치의 변화가 안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도함수를 0으로 하니까 얼마? 15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적분한 게 뭐야? 바로 위치의 차이라고 그랬죠. 함수값의 차이. x15에서 x0를 차이가 이 적분한 값이죠. 근데 제 적분하는 거 너무 쉽다 이거. 0에서 15초까지 30-2t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직선을 그려서 하면 더 쉽다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에 15잖아. 그럼 0 넣으면 이게 30이거든. 그죠? 그럼 이거 삼각형이잖아. 곱해서 2분의 1. 15죠. 225. 그래서 이 면적이 위치의 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25 차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제동거리가 225. 정답 4번. 엄청 쉽다 이거야. 다음에 43번. 물체를 위로 똑바로 안 해도 돼. 스킵. 44번. 스킵. 45번 갑니다. 45번. 자, 고속열차. 고속열차가 출발해서 3km를 달리는 동안은 T분에서 속도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봐라. 속도가 T분 3km를 달릴 때 이 값이 누군지 몰라. 근데 여기까지 4분의 3t제곱 2분의 1t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속도야. 속도는 위치의 도함수야. 얘가 된 거고, 그 이후로는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속도야. 위치 그래프가 아니다. 얘들 알았어? 그래서 5분 동안, 5분이 뭐 한 이 정도 되나 보죠. 5분 동안 달린 거리야.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했어? 5분 동안 달린 거리면 속도를 절대값에서 적분하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여기 5분.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절대값인데 이미 양수야.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없어도 돼. 여기까지 인정.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뭔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를 나눠서 0에서 알파까지 여기 속도는 가르쳐줄 때. 얼마? 4분의 3의 t제곱 플러스 얼마? 2분의 1t죠. dt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5까지는 요 상수. 이 알파를 집어넣은 요 함수값 있지? 4분의 3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 1 알파라는 요 상수만큼 같다 이거. 이게 얼마냐 이렇게 질문한 거야. 다시 0에서 알파까지는 이 속도로 달린대. 그러니까 이 속도 적분해준다고. 알파에서 오는 상수래매. 그 상수는 누구냐면 이 높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를 넣는 함수값이야. 함수값의 높이만큼 그대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파를 구해야 되죠. 근데 뭐가 나와 있냐? 거기 이렇게 돼 있어. 출발하여 3km. 다시 말하면, 자, 야, 이게 양수잖아. 양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거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는데, 요 함수값의 차이인데, 여기는 0이야, 스타트가. 근데 여기가 3이 된대. 그럼 함수값의 차이는 뭐가 된다 그랬어? 바로 요것의 면적이 된다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됐다고 한 거냐면 3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이해돼? 이해돼? 함수값의 차이. 그럼 이제 적분할 수 있잖아. 3분의 1에 하면 4분의 1의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3분의 1 되니까 없어져.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냐면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1 알파 제곱. 요게 3이다, 이거. 야, 이런 거는 3차식에서 실근이니까 찍어. 어떻게 되냐면, 알파에서, 인수분해에서 원래는 푸는 거지. 이게 12 되는 거를 찍어, 그냥. 2 넣으면 되겠네. 8 더하기 4. 실제로 구해도 돼요. 이거 2다, 이거야. 됐지? 그럼 여기까지 3이고. 그럼 여기서 2를 넣게 되면 요 값이 얼마야? 2, 4. 3이고, 2는 2. 그래서 요 높이가 4가 된다. 그런데 여기가 얼마라고? 그래서 우리는 5분 동안 이동을 하니까 5분.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차이는 이미 3이라고 했고, 여기 차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 넓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얼마를 찾았냐면 2라고 찾았으니까 요 값이 3, 4. 요거는 12가 되는 거죠. 요거는 3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이. 이건 면적이다. 따라서 얼마? 15.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거야. 얘들 알겠니? 필기. 문제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동차가 시속 72km/h로 나온다. 그럼 우리, 근데 거기 단위가 이 차의 운전자가 철도 건널목 표지판을 보고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거기도 적어. 브레이크 작동. 이걸 뭐야? 제동. 그렇죠. 제동할 때는 어이야, 어이. 제동. 몇 초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속력을 줄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 봐라. 처음 속도를 여기 봐야지. 만들자. 미터 퍼 색 만들어야죠. 킬로미터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7002에 72,000m고, 그지? 아워는 3,600 세컨.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면 20m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t초의 속도를 보면 처음 속도가 20이래. 근데 얼마씩 준다라고 됐어? 몇 초? 4씩 주니까 마이너스 4t가 된 거죠. 1초 지나면 16, 2초 지나면 12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야. 그럼 아까와 똑같잖아. 이건 위치에 더하는 속도. 끝.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에서 20 되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형태. 5를 지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까지 위치는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되는데 제동을 할 때는 감소하지 않고 쭉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위치는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위치는 바로 위 함수값의 차이가 이 면적이 되고 50, 100의 반띵 50이다 이거지. 그래서 면적이 함수값의 차이. 그래서 제동한 거리는 50. 정답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 얘들 알겠니?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